예,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1편의 네 번째 조문. 계속해서 5장에 대한 중풍과 중한 또 사장맥 그것이 나오는 거가 나옵니다. 예, 그래도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다 한 번씩은 경험을 해야지 다음에 우리가 어떤 다른 책에서라도 이와 같은 유사한 글이 나오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여러분 문제를 생각을 하고 극복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지? 이게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거예요. 자, 간이 풍에 노출이 되면 이렇게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5장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가 풍 안에 노출이 되었을 때 그 사람 각자 누구든지 5장 6부 가운데에 기능이 다소 미진한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먼저 병증이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표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가 없는 것을 규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간이 풍에 노출이 됐을 때 두목이 막 눈 주위가 머리와 눈 주위가 떨리기도 하고 양 옆구리가 아프며 간이 옆구리에 붙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후세방에서는 예를 들어서 간기울결이라든가 혀파통은 간기울결이라 가지고 소시효탕은 간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다 일부 개연성이 있어도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방광염이나 자궁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흉욕고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소화기 장애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흉욕고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시효탕은 간 울결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그럴 때는 방광이라든가 자궁을 치료할 때에도 쓸 수가 있는데 그런 때는 또 뭐라고 소시효탕을 규명을 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행함이 항상 꾸부정하고 이렇게 간이 할 때는 단맛을 좋아한다. 단맛을 좋아하게 때는 간이 풍에 맞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옛날 사람들이 우리가 고전에서 말하는 황제내경에서 나온 거니까 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간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죠. 왜 이런 말을 하죠? 아니면 오행배속에 따른 목인가? 이거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책에서 간이라고 했더라도 그것을 오늘날 간이라고 자꾸만 얘기를 해버리면 문제가 발생이 된다니까요. 간주풍하고 또는 풍상근하고 간고급, 욕감환지 이와 같은 해석은 알고 보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신주 모시듯이 배웠잖아요. 근데 이거는 억지죠, 억지. 경강부회죠. 그때마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오행 배속은 문제가 있는 일. 제가 오행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행 배속을 완전히 그것을 그렇게 이거는 뭐다 이렇게 정확하게 배속한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그 사고에 있어서 인식에 있어서 5장이라고 하는 것과 6부라고 하는 것을 해부를 해봤으니까 어느 정도 알까요? 전쟁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만신창이 되게 다 봤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한나라 때 그 황제 내경이 편집되기 시작했는데 편집되기 시작해서 완성된 거는 거의 당나라 때까지 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왕병에 의해 가지고서 그 영추가 나온 거니까. 영추라는 말이 왕빙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결국은. 그 전에는 영추란 말 자체를 쓰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논리가 여러분 정말로 한나라 때에 분명히 그 황제 내경이라든가 이와 같은 사상이 있었고 침 위주로 나온 거는 분명히 있는데 과연 이와 같은 내용들이 한나라 때 황제 내경에 있을까? 없었을까? 미스테리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황제 내경이 전국 시대에 유행했던 것이 일단 한나라 때 편집이 됐어요. 기초적인 게. 그것은 한나라 초기에 마왕태의 묘가 발굴이 되면서 거기에 수많은 어떤 죽간들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거기에 주역이라든가 노자가 일단 나왔어요. 노자의 그 판본이 나왔는데 백서로 나온 거죠. 그 비단에 대해 쓰인 거를. 그런데 거기서는 순서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순서하고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어조사야 갑본가 뭐 일본이라고 그랬는데 이 어조사를 쓰이는 용도가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 그 차이가 있어요. 주역도 차이가 있어요. 예. 우리가 현재 우리 한국사에서 보고 있는 주역은 명나라 때에 편집되어진 책이에요. 명나라 때 송나라 때의 그 정의천과 주자의 역전과 역설을 명나라에 편집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역은 그와 같은 순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춘추 좌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춘추에다가 그 좌전이 원래 글이 따로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춘추에다가 다 맞춰 놓은 거예요. 그때 이제 두열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삼국지의 위나라 그 조조 밑에 있었던 그 장군이었는데 나중에 총나라를 정벌하러 갔을 때 그 장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예. 문학,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뭐 어마어마하게 그 춘추에 대해서 연구를 한 분이죠. 과연 이 글이 어느 시대의 글이냐? 예.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은 그냥 막 철석같이 다 믿어버리니까. 아니, 풍이 근육을 손상시키는 거는, 예, 있을 수가 있죠. 풍 안에 노출돼 근육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근데 간이 풍을 주한다? 아까는 또 폐주기죠. 폐가 주기하는데. 그러면 기가 손상이 되면 근육도 손상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은 논리를 비판하는 거예요. 경강부에다. 예.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러지만 글을 쓸 때는 뭐 칭찬은 뭐 바라지도 않고요. 얼마든지 비판을 해도 된다. 근데 비판과 비난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저에 대해서 비판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선생님 뭐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학술적인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건 허심탄회해요. 근데 뒤에서 저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뭘 가지고 이건 뭐 제가 그런다고 해서 제가 흥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실. 왜 당신은 잘난 척 하느라고 왜 한문으로 글을 썼느냐, 이거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저는 애초에 그것도 다 생각하고 글을 썼어요. 예. 그러나 그것은 제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 제 귀에도 일단은 들어왔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비난도 하고 조롱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학술에 대한 비판이죠. 아, 그 이한영 선생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주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 학문이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이와 같은 것에 그냥 매몰되어 가지고서 이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이런 것들은. 예. 이와 같은 해석은 억지다.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소쇼탕이 간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약이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신우염으로 해서 열이 났을 때 소시어탕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시어탕은 신장도 치료할 수 있는 약이죠. 폐에 어떻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열이 났다? 소시어탕을 쓸 수가 있죠. 위장장애로 인해서 신번이 희고하고 막 구토증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 소시어탕 얼마든지 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소시어탕은 소화기에 해당되는 약이죠. 어떨 때는 비뇨기 계통에 해당되는 약이죠. 그런 식으로 한의학은 간신 비폐신으로 약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간 중환자는 간이 한사에 노출돼서 양쪽 팔을 들지 못하고 서리 본래 마르고 한숨 쉬기를 잘한다. 흉중통하며 부득 전측하고 식죽 토하고 땀 흘린다. 뭐 몇 경에는 뭐 이렇게 천금에는 이렇게 뭐 표현됐다고도 하는데,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와 같은 증상이 중요한 거죠. 자, 간 중환자는 비록 이와 같은 말은 취하지 않지만 저는 이와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증상이 요 제시된 증상이 믿을 수 있다면 이렇게 혼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증상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설조 희태시 흉중통자는 열담이 비색한 증후다. 양비 불거 부득 전측 식죽 토하면서 한출한 자는 열담이 상충하면서 나타난 증후다.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저는 주교 온담탕 같은 걸 씁니다.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와 같은 증상이 중요할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12편에 가면은 이 담에 대해서, 담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자세하게 다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할 것은 취하고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은 취하면 안 된다. 취할 필요가 없다. 자, 간의 사장맥 부하면은 이거는 뭐냐? 간맥이 따로 있다는 거죠. 간맥이 부하면은 이것은 약하다는 뜻이고, 눌렀을 때는 새끼가 꼬인 것처럼 뭐 오지 않거나 혹은 꾸불꾸불해가지고 뱀이 기어나서 죽는다. 참 귀신 뭐 진짜 귀신 통곡할 노릇이에요. 이런 걸 보면. 그런데 의존공감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해석을 했다니까요.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은 귀신을 보는 사람이죠. 이건 뭐 제가 진짜 우리 한의학의 문제점은 악담은 제가 그 40대 중반에 45세 때 그 제 친구가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줘 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사람들하고 이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화를 할 때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우리 한의학계 일부 저기는 백주의 귀신을 보는 집단이라고. 그런데 나중에 권순정 선생이 저한테 자기도 후배들 가르칠 때 그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면서 중간에 회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쓸까 말까 막 하다가 지지부지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젊은 양방 의사들이 한의사를 빗대어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무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제가 그 말을 듣고 내가 글을 써야겠구나. 그래서 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말을 우리가 물론 극히 일부예요. 의사들이야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집단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글들을 보면은 양방 의사들, 양방에서 이런 말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자성을 해가지고서 전부 다 이런 것을 다 쇄신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 스스로가 쇄신을 하지 않으면은
외부 세력이 외부에 의해서 우리의 조직과 우리의 단체와 우리 학술 체계는 완전히 매몰이 되는 거예요.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건전한 직업인으로서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질 못하고 일부에서 이와 같은 이 짐을 우리가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글을 보고 이게 뭐예요? 이게 무당이나 하는 짓이죠. 이게. 금계요략이 세상에 나온 이후로 수천 년 동안에 요략을 읽은 사람이 어찌 1000명, 10,000명 뿐이겠는가마는 이와 같은 조문에 그 어떠한 사람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반박하지 아니하니 참 회개함이 이거보다 심한 게 없다. 제가 아주 그냥 정말 여러분 학술 글에서 이와 같은 그 글을 쓴다는 거는 건전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심한 모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마실 그 우물에다가 침을 뱉는 정도가 아니죠. 수천 년 동안에 금계유략을 읽은 사람이 어찌 1000명, 10,000명 뿐이겠는가마는 이 조문에 대해서 이 조문에 그 어떤 사람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괴이함이 이거보다 무엇이 이것보다 심하겠는가? 유일하게 가금만이 금계요략은 중경의 글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가금은 정말로 당대의 천재고 한해 그 중경서 역사상 정말로 손을 꼽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인데 금계요략을 안 받겠어요? 안 읽었겠어요? 근데 손을 안 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제가 그냥 정말 이런 글 보면은 참 간착은 이거 도대체 또 뭐죠? 그 사람이 항상 가슴 위를 밟아달라고 한다. 이게 답답하니까 진짜 그렇게 하겠죠? 앞서 고통이 있기 전에는 다만 따뜻한 것을 마시고자 하니 이때는 선복화탕으로 치료한다. 선복화는 허역을 진정시키고 수음을 배설시키는 작용이 있다고 그러네요. 이 조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선복화탕증이 조문에서는 모호하거든요. 모호하고 불명하니 상한론 조문에서 보면은 선복화 대자석탕에 빗겨서 고찰해 보면은 심화 비편, 애기 부재, 막 트림 같은 거죠. 경광에 미치지 못한다. 미치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사람이 항상 가슴을 이렇게 눌러달라고 밟아달라는 거지만 눌러달라고 하는 것은 심화 비편에서 어떤 답답한 것, 트림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운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요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은 상황에 따라서 사망사심탕 같은 거, 황년, 황금, 대왕 이거 쓸 수가 있죠. 심할 경우는. 그렇지 않으면 그 상황에 맞춰서 치자시탕이라든가 또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고.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는 선복화를 썼기 때문에 만약에 간착, 신착 이 착은 요 두 개만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간착과 신착이 있으면 반드시 심착, 비착, 폐착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기계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증자를 하필이면 왜 간착이라고 했느냐? 간착이라고 하고 심착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가슴을 밟아달라고 그랬는데. 방위는 심화, 비편, 애기, 부재에서 도모하는 것이지 간착이니 심착에서 도모하는 게 아니다. 이건 제가 누상 얘기하잖아요. 그죠?
변병 지원해 가지고 병증을 근거로 해 가지고서 모든 것을 파악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증상에는 생강사심탕으로 치료하고 낫지 아니하면은 본방으로 한번 치료해 볼 만하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강사심탕, 그럼 반화사심탕도 되죠. 이런 걸로 먼저 치료해 보고 심화 비편이 있으니까 그리고 낫지 않으면은 본방으로 치료하면 된다. 제가 이 조문을 쓰면서 참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주석을 써야 될까,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처음에는 제가 작년에 상한론 그 독법과 중경서 독법과 조문을 써고 나서 금계유략을 사실은 쓸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저도 역량이 미치지 못하고, 왜냐하면 글들이 이렇게 난삽한 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래서도 했는데, 그래서 근데 찜찜하더라고요. 써야 될까 말까 하다가. 근데 이제 검색하는 실력이 조금 늘어가지고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원문이 다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전에는 그걸 검색해가지고서 원문을 받아가지고 했으면은 제가 아마 최소한도 5년에서 길게는 7년 전에 아마 글을 다 썼을 거예요, 아마. 근데 검색할 줄을 몰라가지고 다 일일이 썼던 거예요. 근데 금계유략이 원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생각 없이 다 복사를 해놨어요. 그리고 보니까 또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석도 일단은 다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나름대로 해놓고 있다가, 제가 있는 거처하는 방이 굉장히 조금 추워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이사 가기로 했는데, 제가 여기서 한 11년째 거주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의원에서도 일찍 끝나고 와가지고 춥고 그러니까 게을러가지고 그냥 8시 되면은 그냥 잠자기 바빠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금기의학을 내가 한번 해야겠다. 그리고 작년 12월 달서부터 그 올해 8월 달까지, 8월 초까지 제가 거의 한 10번을 읽었어요. 10번 읽고 처음에 무조건 일단은 글을 써요. 저 같은 경우는. 알고 모르던 간에 한 번 읽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그냥 주석을 전부 다 써요. 제 나름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데 한 달 걸렸어요. 그때는 하루에 보통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또 수정하고, 세 번째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8월 달 정도 됐을 때 거의 한 10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달 쉬었다가 이제 금계유략을 이제 10월 달에 강의하기로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PDF 작성하면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최근에 들어서 10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2번 더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PDF 작성할 때 또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면은 제가 저는 12월 달이면 다 끝나요, 사실은. 모든 자료 준비는.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다시 한번 제가 쭉 보고 틀린 글자하고 각주 처리라든가 이런 거 좀 명확하게 보고, 이제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제 후배한테 이제 맡겨가지고 검색 교정 좀 봐달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출판에 이제 들어가면은 저는 제가 쓰고 싶었던 글은 다 썼기 때문에 큰 여한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금계유략을 썼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쓰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쓰면서 공부가 조금 더 많이 발전이 조금 된 게 있다라는 느낌도 굉장히 듭니다. 그리고 금계유략을 이렇게 해서라도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마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개 강의라고 하죠. 주접을 떤 거죠, 사실은. 공개 강의를 하면서 저 자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한 번 하기 위해서는 저는 최소한도 그래도 10번 정도는 심사숙고한다는 사실. 저는 그렇게 글 쓰고 이런 데서 함부로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금계유력이 가지고 있는 좋은 면도 굉장히 있어요. 예, 앞으로 이제 12편에 가서 들어가면은 정말 뭐 멋진 어떤 그 처방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논리 이런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과정도 겪고 너무 필요하다고 봅니다.